자, 금리가 오르면 당장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. 연이은 규제에 부동산 시장은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 금리 인상 압박은 더 큰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. 이 내용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황 기자. 네. 이 가계대출이 이제 1,500조 원인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요? 네, 절반 정도 되는데요.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734조 원에 달했습니다. 이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1분기와 비교하면 8조 7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.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경기가 호황기였던 그 지난 2015년 말에 당시 20만 호나 되는 그 아파트가 이제 분양이 됐는데 이 아파트의 입주가 이제 올해 2분기에 시작이 되면서 집단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사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이 전세 대출이라든지 이 개인 신용 대출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 때문에 실제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 규모는 통계로 나온 734조 원보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좀 아무래도 줄 수밖에 없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갭 투자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요. 집값과 그 전세값의 격차가 적은 그런 아파트를 일단 골라서 이 전세금의 은행 대출을 합쳐서 집을 사는 투자가 한때 유행이었습니다. 최근 몇 년간 저금리로 이자는 싼 반면에 그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 가능했던 게 사실인데요. 하지만 정부가 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추석 전에 이 규제와 공급 대책을 함께 내놓았고 여기에 만약 은행 이자까지 함께 오르면 자연스럽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갭 투자 등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가 주춤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투자 목적의 부동산 거래는 줄어들게 되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.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요 시장이 위축된 상태인데 기준금리마저 오를 경우에는 수요 시장의 구매력이 더 악화되면서 거래 관망세가 심화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격 보합세가 하향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이자 부담을 못 견딘 부동산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되나요? 네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반반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었는데요. 만약 빚을 내서 서울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면 추가 대출도 어렵고 이제는 이자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부동산을 좀 팔아야겠다 이런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일 겁니다.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. 여전히 이자보다 시세 차익, 즉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가 많다면 높아진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서라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시세 차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바로 서울과 수도권 등의 인기 지역의 부동산입니다.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5.4%, 수도권이 2.7% 오른 동안에 나머지 지방 지역 같은 경우에 0.57%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. 이 때문에 이 지방 등 비인기 지역의 아파트를 팔아 이 대출금을 갖고 인기 지역의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의 경향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